안녕하세요. 대학정보공시센터 황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대학정보공시 양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학정보공시 이후 정정요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공시 양정제도가 무엇인지, 공시 정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로는 먼저 3주기 양정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한 후 양정제가 매겨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강의의 핵심인 자체정정 절차에 대하여 대상과 프로세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수 메뉴와 관련하여 정정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드린 후 정정 요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3주기 양정제도입니다. 양정제도는 대학정보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제도 개선 시행 안내의 제목으로 공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주기에는 3년간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 양정제도 운영 결과로 누적 벌점 기준점이었던 425점 이상으로 처분과 컨설팅 실시 대학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3주기 양정제도에서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으며 조치 기준 또한 상향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양정 3주기, 즉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합산 대상이 되는 세부 점수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공시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경우 단순, 중대 사안 구분하지 않고 3점이 부여됩니다. 단순과 중대의 구분은 항목별 사안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령 입학자 수를 과대 공시한 경우 또는 취업자 수를 과대 공시한 경우, 외부에서 적발되거나 신고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걸리는 경우 중대한 양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반과 미이행의 차이는 위반은 발생 시에 적용되는 점수이며 미이행은 적발이나 신고,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표와 같은 양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매겨진 양정을 합산하여 553점 이상인 경우 기간주의, 680점 이상인 경우 기간 경고를 받게 되며 대학 공시제도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정명령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에 상정되어 모집 정지 또는 정원 감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교육부에서 발송한 공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자체정정, 적발, 신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체정정이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오류사항에 대하여 정정 요청을 통해 공시정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정정요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어 공문을 발송하신 후 정정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정정요청서와 정정 전후장표, 증빙자료가 정정을 위한 준비자료로 필요하며 각 항목에 따라 발송하셔야 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공시센터에서는 공문을 접수한 후 대학의 총괄 선생님께 이후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며 장표가 오픈되는 대로 대학에서는 3일 이내에 최종 확인 완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발에 의한 공시 정정이 있습니다. 적발에는 감사와 현장 점검이 있는데요. 먼저 감사의 주요 예로는 교육부 사안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공시된 자료에도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지적건에 따라서 정정 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정정 요청서와 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공문, 정정 전후장표가 필요하며 공문으로 발송하시어 공시된 데이터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데이터를 정정한 이후 감사조치 1년의 결과로 해당 소관과의 결과보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발 중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양정 3주기 5년 동안 한 번 받게 되시는데요. 현장점검의 결과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대학에서는 그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정하시게 됩니다. 올해 현장 점검 일정은 5월, 7월, 9월,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장 점검 일정과 시정명령은 교육부에서 해당 학교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오류정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대학알림이 홈페이지 아랫단을 자세히 보시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와 오류 정보를 상시로 접수하고 있는데요. 공시센터에서는 오류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해당 대학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후 조치 결과를 안내하며 대학별 정정 현황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류정보 신고센터의 신고 사례로는 동그라미 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 53건과 이행 결과를 일부 미공시하는 것, 동그라미 대학교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과 이사 변경을 미공시한 것, 교수의 소속 학과를 오류 공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공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연중으로 외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 모니터링단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일반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허위과장 광고 및 오류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반인이 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모니터링단으로부터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학교와의 상호 확인 이후 교육부에서 발송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통하여 공시된 데이터를 정정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자체 정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정정의 대상으로는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 항목 전체입니다. 2023년 기준 14개 분야 65개 항목 104개의 세부 항목입니다. 자체 정정의 근거로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사망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공시가 발견되면 즉시 정정 요청을 진행하여 공시된 자료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자체 정정의 진행 단계입니다. 먼저 대학에서는 정정 요청서와 정정 전, 정정 후 장표 및 정정하게 된 근거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어 공문을 발송하시게 됩니다. 이때 공문 발송처는 항목마다 상이하며 항목별 발송처는 입력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공시센터에서는 공문을 접수한 후 증빙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의 장표를 오픈하여 대학에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또는 등록금이나 장학금 같이 데이터 연계로 진행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연계된 이후 입력 시스템을 확인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이후 대학에서는 시스템에서 수정하시고 연계된 장표의 경우 연계를 확인하신 이후 최종 확인 완료를 거쳐 정정된 자료가 공시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정요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정요청서 서식은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 내 게시판의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정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학부 데이터인지 대학원 데이터인지 학교명을 기재하신 후 정정할 공시연도와 항목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학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류가 공시연도를 기재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의 기준연도를 기재하시는 경우입니다. 가령 장학금 데이터는 1년 뒤에 공시되므로 공시연도와 기준연도가 상이한데 데이터 자체의 연도로 작성하여 발송하시는 경우 재제출을 받고 있으므로 꼭 공시연도를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당 항목의 대학 담당자의 입력 담당자와 확인자, 최종 확인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기재하시는 이유는 증빙 자료를 검토하다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시센터에서는 입력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항목이 오픈되면서 이메일과 문자가 발송될 때에 입력 담당자와 총괄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리므로
입력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 요청 유형입니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오류를 확인하셨는지 외부의 적발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정 사유는 해당하는 사유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정 내용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정 전 데이터와 정정 후 바뀌게 될 데이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목록은 함께 첨부하시는 증빙자료의 제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정 전후 장표의 작성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 시스템의 장표별 우측 상단에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공시되고 있는 장표가 엑셀로 출력이 되는데요. 이를 정정 전후로 기재하시어 시트 1로, 시트 2에는 변경될 자료를 기재하신 후 빨간색으로 표시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빙자료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의 골자는 변경할 값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 원자료 단위로 데이터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학과의 원자료를 모두 첨부하셔야 하며 단순 1만 변경되어도 증빙자료 첨부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시 항목 변경 시, 즉 학칙이나 모집 요강 등 공시될 자료를 첨부하시어 함께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교육 데이터 담당관과 대교역 공시센터로 발송하시게 되며 항목에 따라 항목별 관리기관인 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 등에도 발송하셔야 합니다. 공문 발송 시에는 모든 기관에 동시에 발송하셔야 합니다. 특히 총장 직인이 필수이므로 직인 생략을 하시면 안 되고 직인을 찍으신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첨부의 부침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공시센터로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발송하신 이후에는 공시센터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시장표가 오픈이 되거나 항목별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가 연계된 이후 총괄 선생님께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입력 시스템이 오픈된 이후 영업일 3일 이내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정 전후 장표와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8월 공시 공문으로 안내드렸던 재학생 통합관리 메뉴 신설에 따른 재학생 수 정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입력 시스템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지금은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학생 통합관리 메뉴에서는 공시년도 2020년 이후부터 재학생 수 정정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수는 학교의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하고 잘 관리되는 통계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러 공시 항목에서 사용되는데요. 여러 공시 항목에서 쓰이기 때문에 재학생 숫자를 정정하게 되면 많은 항목에 걸쳐 정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때 재학생 정정을 위한 대표 항목은 대학, 전문대학은 4, 라, 1 재학생 충원율이고 대학원과 대학원 대학은 4, 라 학생 충원 현황 항목입니다. 재학생 정정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학과 오기입으로 인하여 소속 학과 이동이 필요할 경우, 이 경우 한 학생의 학과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학과의 대학 자체 계열 오기입으로 인하여 계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그 학과의 학생 수 전체가 계열을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전체 재학생 숫자에서 빠져야 합니다. 재학생의 정원 내외 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학생을 누락하여 추가 입력해야 하는 경우, 기타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재학생 숫자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수 정정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에서는 재학생 정정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변동에 따라서 관련 정정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재학생 수가 변동되거나 재학생 구분이 변동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표들입니다. 항목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해당되는 항목을 함께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변동과 관련하여 정정 요청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학생 변경이 필요함이 발견되었고 재학생 변경 관련 항목을 살펴본 결과 4, 라, 1 재학생 충원율을 포함하여 4, 마 재적 학생 현황 6, 나, 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9, 나, 2 학생 1인당 교육비 12, 다, 2 학자금 대출 현황 14, 마, 1 기숙사 수용 현황 항목이 모두 정정 필요함으로 결정이 된 경우 정정 요청서에 해당 항목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정 전후 장표는 위에 6개 장표 모든 항목의 전후 엑셀 파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래 다른 항목의 경우 장표가 오픈되면 각 장표마다 접속하여 재학생 수를 변경하여 직접 수정하였지만 이제는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4, 마 재적 학생 현황 장표에서 재학생 수를 수정하시면 연관 항목이 일괄적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때 자동 연계 연관 항목으로는 4, 라, 1 재학생 충원 현황 4, 중도 탈락 학생 현황 9, 나, 1 학생 1인당 교육비 국공립특별법 국립특별법 법인 9, 나, 2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 12, 다, 1 장학금 수혜 현황 12, 다, 2 학자금 대출 현황 13, 가 장소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4, 가 장애 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예시의 6개 항목 중 4, 마 장표를 정정하신 후 데이터 변경이 필요했던 장표 중 연계되었던 4, 라, 1, 9, 나, 2, 12, 다, 2에서는 연계된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6, 나, 1, 14, 마, 1 항목은 오픈된 장표에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정정하시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가 쓰이는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덜 쓰이긴 하는데요. 기존에는 각 장표마다 들어가서 재학생 수 변경 내용을 직접 수정하셨지만 이제는 재학생 관리 메뉴에서 수정하면 연관 항목에 일괄적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연관 항목으로는 4, 라, 1 재학생 충원 현황 12, 다, 1 장학금 수혜 현황 12, 다, 2 학자금 대출 현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수 정정과 관련한 차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일자 재학생 수 수정은 4, 마 재적 학생 현황 하나의 장표에서 직접 수정하시지만 연관 장표는 자동 수정되므로 모두 오픈되고 정정 요청하셨던 모든 장표별 최종 확인 완료는 필요하므로 버튼 클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수 정정 요청 시 누락되는 항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사적인 검토를 하시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관장표 정정권은 동일 사유의 한 개의 양정으로 처리되며 대표 항목에 매겨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표준 분류에서 학과를 미존치 시켜놓거나 신설하지 않는 경우 재학생을 기입할 수 없으므로 존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학정보 공시 이후 정정 요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문의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